기숙사 2층 침대 아래에서 들린 숨소리. 한 줄 요야. 늦은 밤 대학 기숙사 2층에 배정된 한 학생이 겪은 실종 사건과 남겨진 기록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실어감 있는 공포 괴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곳이 혹시 혼자 있는 방이라면 조금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대학 기숙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방. 하지만 그 방의 침대 아래에서는 누군가 아주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편함이었어요. 2017년 가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사립대 기숙사. 이 학교 기숙사는 2인 1실. 그 중에서도 2층 건물은 오래되어 신입생들은 잘 배정받지 않으려 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해 신입생이었던 윤서라는 학생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 낯선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죠. 기숙사 입사 첫날. 윤서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룸메이트는 그날 외박이라 방에는 윤서 혼자였는데요. 문을 닫고 불을 켜자 방 안엔 누군가 방금까지 있다 나간 듯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불, 떨어진 머리끈, 그리고 침대 아래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윤서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급하게 나가면서 치우지 않은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개 그 방은 둘이 쓰는 방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윤서는 문득 숨소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낮고 더 느린 호흡. 후, 후, 구. 처음엔 옆방 소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베개를 바꾸고 방향을 틀어도 숨소리는 바로 내 귀 아래, 바닥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침대 아래에서요. 윤서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휴대폰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침대 아래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숨소리는 불빛을 비추면 멈추고 불을 끄면 다시 들린다는 것. 그날 윤서는 불을 켠 채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하우스키핑을 담당하는 사감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사감님은 잠시 말을 아끼다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기 원래 혼자 쓰던 학생이 있었어. 근데 올해부터 2인실로 바뀐 거야. 윤서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2인실인데 왜 혼자만 살았던 걸까? 그날 이후 윤서는 그 존재가 자신과 함께 방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샤워하고 나올 때조차 시선 한쪽이 비어있는 공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클라이맥스 룸메이트가 사라진 날. 일주일 뒤, 드디어 윤서의 룸메이트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성격, 활발하고 잘 웃는 학생이었죠. 윤서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같은 방을 쓰기 시작한 첫날 밤, 지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 아래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어? 윤서는 소름이 돋아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말한 거야?
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윤서를 보더니 금세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장난한 거야. 왜 이렇게 놀라? 하지만 그날 밤, 둘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좁은 방 안, 둘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침대 아래에서 천천히 기어 나오는 꿈.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오늘 밤엔 그냥 둘이 있지 말자. 누구 한 명 다른 방 가서 잘래? 나 진짜 셋이 자는 느낌 받았어. 윤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원래부터 그랬어. 그 밤 이후 지연은 밤마다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뜬 채로 잠을 자고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아침이 되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새벽, 윤서는 지연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침대 아래를 향해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같이 잘게. 그 말과 함께 지연은 천천히 몸을 침대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윤서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불을 켤까, 다가가 잡아 끌까, 아니면 모른 척 눈 감고 기다릴까. 그때였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구, 후, 후, 구. 분명 둘은 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지연의 숨과는 다른 낯선 어둡고 낮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참지 못하고 기숙사 사무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엔딩 그 방엔 아직 둘이 살고 있어요. 지연이 사라진 후 윤서는 방을 옮겼고 그 방은 다시 혼자 쓰는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감님은 그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말했죠. 윤서는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들어갔다가 문 앞 바닥에 놓인 포스트잇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 누구 있는지 절대 확인하지 마. 윤서는 끝내 지연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지금도 가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 방 지금도 2명이 산대. 그런데 왜 배정은 1명만 할까? 지금 당신 침대 아래도 혹시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엔딩 후 짧은 내레이션. 공포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내 바로 아래. 눈을 감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